필기실기 병행학습 프로그램 10번째 내용은 장주의 좌골하중과 세장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땅딸막한 기둥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상대적으로 홀쭉하고 긴 기둥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자, 이 형태의 중심축 하중이 작용하면 가운데죠. 이 형태는 누르는 형태로 압축만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형태의 중심축 하중이 작용하면 이게 압축이 될까요? 얼핏 봐도 압축이 되지 않을 것 같죠. 이것이 눌려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보통 이제 구조공학에서 이 폭의 3배를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 폭이 3배를 넘지 않잖아요. 폭의 3배를 넘어가게 되면 압축이 되지 못하고 옆으로, 횡방향, 옆으로 휘어지는 좌굴이 발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인간들이, 인류가. 얘는 압축이 되는데 얘는 휘어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죠. 예. 빨대를 눌렀는데 빨대가 눌려지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휘어지겠죠. 예. 그렇다면 이런 긴 기둥에서 가운데서 힘이 줬더니 이 형태가 옆으로 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횡방향으로. 이 현상을 버클링이라고 부르고 좌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렇게 좌굴이 발생되는, 위에서 누르는 이 순간의 힘을 크리티컬이라고 부르고 좌굴 하중 또는 임계 하중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좌굴의 현상이 좋은 현상은 아닐 텐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부재가 길죠. 형태가 가늘면서 길어요. 그래서 이 좌굴이라는 제목하고 세장이라는 제목이 항상 붙어 다닌다는 겁니다. 이 좌굴을 유발하는 힘을 좌굴 하중이라고 부르는 거고, 가늘고 긴 비율, 세장비를 알아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좌굴 하중과 세장비에 대한 내용을, 이론적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기둥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지하는지에 따라서, 지지단의 상태에 따라서 좌굴 길이를 숫자로 표현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4개의 그림이 있는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핀이라고 하죠. 양단 힌지 또는 양단 활절, 양단 핀,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양쪽 다 끼워진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느 임의의 순간에서 끼워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앞에 KL인데요. 버클링 랭스라고 합니다. 좌굴 길이라고 하는데, 길이 앞에 이 K를 숫자로 부여해서 1을 대입해 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단 힌지라는 표현을 보시거나 이런 그림을 보시면, 아, K 값 1을 적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양단 고정은 이쪽도 고정이 되어 있고 이쪽도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한계 시점에 도달하면 이 형태가 이런 형태로 이어지는데, 이게 좌굴장, 좌굴 길이가 0.5를 취한다는 거예요. 양단 고정이라고 떠들거나 아니면 이런 그림을 보시면 K 값이 절반, 0.5로 적용한다. 그런데 한쪽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끼워져 있는 구조가 된다면, 이 얼핏 봐도 이 중간 정도의 값이겠죠? 한계 시점에서 이런 형태로 좌굴장이 형성이 되는데 K 값을 0.7을 적용한다. 1단 고정, 1단 힌지요. 자, 한쪽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자유라고 해요. 자유단. 지지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한계 시점에 들어가면 좌굴이 형성이 되는데 이 K 값을, 자, 이 2배만큼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K 값을 2를 적용한다. 자, 1, 0.5, 0.7, 2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것만도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합니다. 필기시험이든 실기시험이든. 지지단의 상태에 따라서 좌굴에 대한 길이를 숫자로 정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지단의 상태를 언급을 안 하고 좌굴 하중 세장비 이런 말을 하면, 오일러라는 그 위대한 수학자가, 자, 요 양단 핀 구조로 유도를 했거든요. 공식을요. 그래서 조건이 없다면 K 값을 1을 적용한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둘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상태 중에 하나를 선별을 해서 자, 좌굴하중이라는 제목과 세장비라는 제목이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일러의 좌굴하중이라고 부르는데 자, 공식을 외워야 되죠. 위대한 성각자의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KL의 제곱분의 원주율 파이의 제곱 탄성계수 곱하기 단면 2차 모멘트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K 값은 앞에 넷 중에 하나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값은 하중이니까 위에서 누르는 힘이죠. 결국 뉴턴 단위로 계산이 되는 어떤 숫자의 하중이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장비는 람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유효 좌굴 길이 KL을 단면 2차 반경으로 나눈 거예요. 이때 단면 2차 반경이 단면 2차 모멘트를 면적으로 나눈 제곱근이니까 자, 이런 형태로도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필수 암기 공식입니다. 좌굴하중 세장비 필수 암기 공식이 되겠고 세장비는 비율이니까 단위가 없어요. 그냥 숫자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K에 대한 언급은 앞에서 했죠. 넷 중에 하나를 판단해서 넣는데 조건이 없다면 이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 I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I 단면 2차 모멘트죠. 그럼 단면 2차 모멘트 길이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는다 라는 단서를 줬을 때 단면 2차 모멘트 시험에서 이런 형태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직사각형 도형에 대해서 제가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가 10이고 높이가 20이다 라고 했을 때 자,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10 곱하기 20의 3승입니다.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20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도심을 지나는 두 개의 직교축에 대한 2차 모멘트가 있는데 큰 숫자 곱하기 작은 거의 3승이고 작은 거 곱하기 큰 거의 3승이니까 언제나 x가 크겠죠. 그러면 이 큰 쪽의 2차 모멘트를 강축에 대한 2차 모멘트다라고 부르고 작은 쪽을 약축에 대한 2차 모멘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때 단서가 길이에 대한 변화를 제시해 주지 않았을 때 언제나 약축에 대해서 대입이 된다는 거예요. I 값이 약축에 대해서. 왜? 강한 쪽으로는 좌굴이 발생이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강하게 저항하고 있으니까. 약한 쪽으로 좌굴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약한 쪽으로. 형태의 약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알아서 대입하고 자, 이걸 테스트해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I 값. 결국 좌굴하중, 세장비 이 두 개의 제목에 대한 공식을 외우고 K값 넷 중에 하나를 판단해서 대입하고 I값은 길이에 대한 변화를 제시해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약축에 대한 2차 모멘트를 적용한다. 자, 이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자, 오일러의 좌굴하중, 세장비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시험 문제 유형인데요. 그림과 같은 단면을 가진 압축제에서 좌굴 길이를 숫자로 줬어요. 오일러의 좌굴하중 값을 계산해 봐라. 그럼 공식은 안 줬잖아요. 그럼 공식을 알고 있냐고 물어본 거겠죠. 그렇다면 분모 쪽이 KL의 제곱, 분자 쪽이 원주율 파이의 제곱, 탄성계수, 단면 2차 모멘트. 자, 이 값을 표현하면 얼마의 뉴턴이 될 텐데 지금 보기 지문에서 킬로뉴턴으로 욕을 했으니까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해주면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숫자를 KL을 250mm라고 줬어요. 그럼 이렇게 25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탄성계수 메가파스칼로 21만을 줬습니다. 그럼 여기 21만을 대입을 하는 거고 단면 2차 모멘트 이거 확인하는 거죠. 단면 2차 모멘트 짧은 쪽 곱하기 긴 쪽이죠. 자, 이거 12분의 긴 쪽 곱하기 짧은 쪽의 3승이 약축이죠. 지금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죠?
결국 이거를 이제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약 17.9 정도의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일러의 좌구라중 공식을 써놓고 나서 숫자를 대입을 하는데 단면 이차 모멘트를 확인하는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세장비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세장비. 람다는 R분의, 자, 세장비는 R분의 KL입니다. 이게 세장비예요. 이때 R이라는 것이 2차 모멘트를 면적으로 나눈 제곱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이걸 계산하면 얼마의 숫자가 나올 거고 단위는 없습니다. 자, 양단이 회전단이다. 그림도 주고, 자, 지문 형태도 제시해 줬죠. K가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1. 양단 힌지, 양단 핀. 길이가 6.6m입니다. 뭐 센티미터라든 밀리미터라든 통일만 하면 되니까 비율이니까. 지금 센티미터가 편하겠네요. 그럼 여기가 660cm. 자, 이제 A와 I입니다. 유치해야 오래 기억에 남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긴 거 곱하기 짧은 거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의도적으로 긴 거 곱하기 짧은 쪽으로 해야 이 I를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12분의 긴 거 곱하기 짧은 쪽에 3승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시험 문제가. 식을 아는 상태에서 단면 2차 모멘트를 확인하는데 현안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험 문제가. 자, 계산기를 눌러 주셔서 단위 없는 76.21 정도의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 시험 문제는 자, 주관식으로 내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탄성 좌골하중을 구해 주세요. 뭐 이런 말은 안 해도 되는데요. 좌골하중. 그러면 KL의 제곱, 원주율 파이의 제곱, 2R 이렇게 식을 딱 써놓고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할 준비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얼마의 뉴턴, 지금 보기 지문에서 단위를 얘기 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써놔야 돼요. 형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자, K 그림을 보는 거죠. 여기 지금 두 번 얘기하고 있어요. 1단 자유 타당 고정. 1단 자유 타당 고정. 그림도 주고 지문도 줬어요.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죠. 그럼 K는 얼마입니까? 2에 2 곱하기 길이 L이 2.5인데요. 조심하셔야죠. 2500mm 이렇게 되는 거죠. KL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주율이야 계산기에 있는 거고, 자, 탄성계수 21만이라고 줬죠. 메가파스칼로. 자, I요. 자, 단면에 주지 않고 선택을 해보세요 라고 두 개 줬죠. 강축에 대해서, 약축에 대해서. 길이에 대한 변화가 없을 때는 좌구는 어느 쪽으로 생긴다고요? 약축으로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축이 관심이 없고 약축에 대한 값, 자, 밀리미터 단위를 확인한 다음에 자, 134 곱하기 10의 4승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다 끝났죠. 식을 쓰고 수치를 확인해서 대입한 다음에 최종 단위 확인하고 자, 이제 계산기를 눌러 주셔서 자, 11만 1092.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이제 뭐 학교에서든 뭐 학원에서든 동영상이든 많이 강의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식을 쓰고, 이거 안 써도 큰 상관없어요. 식을 쓰고 숫자를 대입한 다음에 계산기를 눌러서 단위를 나중에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힘은 무조건 킬로뉴턴으로 할 거야. 그거 왜 그렇게 킬로뉴턴으로 하냐? 라고 물어보면 원래 힘의 단위가 킬로뉴턴 아닙니까? 몸무게가 킬로그램이니까 SI 단위에서는 뉴턴은 킬로뉴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램 단위가 너무 작아서 킬로그램 단위를 쓰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럼 기본 단위는 뉴턴인데 처음부터 킬로뉴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1만 1092 킬로뉴턴하고 11만 1092 뉴턴은 말 그대로 1000배 차이예요. 제가 10,000원 드릴 테니까 1000만 원 주시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사기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위에 대한 오류를 처음부터 범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식을 써놓고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하실 거예요. 단위를 먼저 기본 단위 써놓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킬로뉴턴이라고 요구를 한다면 이럴 때는 여기가 지금 내가 뉴턴 단위로 계산을 해놨으니까 이게 111.092 킬로뉴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위를 좀 알고 싶어서 주관식 시험 문제에 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점 배점이 됐네요. 좌구라중에 대한 계산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같은 콘크리트 기둥이 양단 힌지 이런 말 나오면 장주의 좌구라중 세 장비밖에 없는 거예요. K는 1 조건이고, 자,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축에 대한 세 장비를 계산하세요. 강축 말고요.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해 줬어요. 그럼 세 장비는 R분의 KL인데 R 값을 주지 않고 단면을 줬으니까 단면의 재원 2차 모멘트를 면적으로 나눈 제곱근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KL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단 힌지라고 했는데 여기가 K가 1이죠. 1. 길이가 얼마일까요? 몰라요. 그걸 구하래요. 그럼 자, 면적. 자, 이거 면적 좀 대답해 주십시오. 150 곱하기 200입니까? 200 곱하기 150입니까? 그거 확인하는 문제거든요. 200 곱하기 150이 되겠죠. 여기가 200 곱하기 150 이렇게 해야 12분의 긴 쪽 곱하기 짧은 쪽에 3승 이렇게 안 틀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세 장비인데 이게 150이다 이렇게 준 거죠. 150이다. 이때 L 구해라. 그럼 이렇게 딱 써놓고 따라서 L은 얼마의 단위가 뭡니까? 밀리미터죠. 밀리미터죠.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6,495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기 지문에서 문제 조건에서 미터 단위로 계산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 바꾸는 거 어렵죠. 6.495m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처음부터 미터로 하시면 안 됩니다. 거리는 기본 단위 밀리미터로 바꿔놓고 6,495를 6.495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지단의 상태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단면의 저 모멘트 약축에 대한 내용을 적용을 해서 위대한 오일러의 좌굴하중 뉴턴 단위 세 장비 단위 없는 두 개의 지표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